여러분,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 재혁이의 얼굴을 보고 싶어 새벽부터 준비를 했죠. 시골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버스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4시간이었습니다. 아들, 이제 곧 도착한다. 전화를 걸었더니 재혁이가 받더군요. 네, 어머니, 조심히 오세요. 재혁이의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소영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저 오늘 약속 있는데. 소영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 재혁이한테 전화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영이가 말을 잘랐어요. 아, 남편이 저한테 얘기 안 해줬네요. 정말 귀찮게 됐네. 소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허둥지둥 짐을 들고 현관을 넘어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재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재혁이는 어디 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직 회사예요. 오늘 야근한대요. 소영이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난 아들 얼굴 볼 줄 알고. 제 말에 소영이는 한숨을 쉬더군요. 어머님, 제가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갑자기 오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소영이는 저를 거실 구석의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 잔 권하는 것도 없이 말이죠. 어머님, 좀 쉬세요. 저는 준비하고 나가봐야 해서.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 바쁜 거 알아. 난 여기 있을게.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집 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지만 어디인지 몰라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소영아, 화장실이 어디니?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던 소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왼쪽 첫 번째 문이에요.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배도 고프고 피곤했지만 며느리에게 뭘 더 요구하기가 눈치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가 돌아온 거예요. 나 왔어. 재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재혁이는 제 쪽으로 오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재혁아, 엄마 왔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재혁이가 나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아까 왔단다. 너한테 전화했잖니? 제 말에 재혁이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재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바쁘구나. 엄마가 나중에 올 걸 그랬네.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재혁이는 소영이에게 다가가 뭔가 속삭였어요. 그러더니 둘 다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제 대답에 소영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냉장고에 뭐 있을 거예요. 오뚜기밥 데워 드세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너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죠. 내가 잘못 온 걸까?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된 걸까?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서 아들 내외가 아직 자고 있나 싶었죠.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소영이가 나왔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듯 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아침 챙겨주려고. 뭐 먹고 싶니? 제 말에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밖에서 먹을 거예요. 어머님은 알아서 드세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같이 먹어야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영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저 약속 있어요. 시간 없어요. 소영이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재혁이가 나왔어요. 역시 출근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아침 챙겨주려고 했는데 제 말에 재혁이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먹을 거예요. 어머니는 편하게 드세요. 재혁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았다. 그래도 이거라도 가져가렴. 급하게 과일을 깎아 내밀었지만 둘 다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저희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 내외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주방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이라도 볼까 하고 리모컨을 찾았죠. 그때 소파 옆 탁자 위에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영이가 남긴 거였어요. 어머님, 심심하면 TV나 보고 계세요. 리모컨은 탁자 서랍에 있어요. 쪽지를 읽고 나니 더 서운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시간이 더디게 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팠지만 그저 물만 마시며 버텼죠. 저녁이 되어서야 재혁이가 돌아왔습니다. 소영이는 아직 안 왔더군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제 대답에 재혁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라면 드실래요? 재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난 안 먹어도 돼.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재혁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거실로 나갔죠. 소영아, 늦었구나. 친구들 만나고 왔니? 제 말에 소영이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친구들이랑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도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떡하니? 제 말에 소영이는 눈을 흘겼어요. 어머님,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제가 맨날 집에만 있을 순 없죠. 소영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밥은 먹었니? 제 말에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밖에서 먹었어요. 어머님은요?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난 괜찮아.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하루 종일 굶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님 드실 게 없었겠네요.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순간 이제라도 뭘 챙겨주려나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곧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찬장에 오뚜기밥 있을 거예요. 그거라도 드세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이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찬장을 열어보니 정말 오뚜기밥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뚜기밥을 데워 먹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소영이가 주방으로 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혹시 미안해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잠시 소영이의 다음 말에 제 마음은 다시 얼어붙었죠.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님 집에 가서 하세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영이가 말을 잘랐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생활에 방해되세요. 언제 가실 거예요? 소영이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알았다. 내일 가마. 겨우 이 말을 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존재였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 내외의 차가운 태도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짐을 쌌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 내외는 이미 나가고 없더군요.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먼저 나갑니다. 가실 때 문 잘 잠그고 가세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확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 뭔가 해야 해.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서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꼭 말하고 말 거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렇게 마음먹으며 저는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재혁이와 소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재혁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랑 할 얘기가 있어서 기다렸단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소영이는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제가 막아섰습니다. 소영아, 너도 들어야 할 얘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왜 이렇게 냉대를 해? 재혁이와 소영이는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제가 재혁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뚜기밥 하나로 시어머니를 대접하는 며느리,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아들. 이게 정상이니? 소영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귀찮은 거지. 그렇게 살고 싶으면 너희끼리 살아라. 나는 이제 돌아가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 그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냉대받는 시어머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민주 씨, 요새 표정이 밝아 보여요. 동네 친구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요새 좀 편해졌거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얘기는 안 하시네요. 영자 씨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저 혼자예요. 제 대답에 영자 씨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그림 그리기도 배웠죠. 민주님,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정말요? 매일 조금씩 연습했거든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이제 그런 일로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 씨,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와요. 혼자 있지 말고. 영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자 씨.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봉사활동 가기로 했거든요. 저는 감사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명절마다 독거노인 돕기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면 제 처지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폰에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3년 만에 걸려온 아들의 번호였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재혁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됐는데 2주 정도 어머니 댁에 머물러도 될까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하다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언제 오려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가능할까요? 알았다. 오너라.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쁨, 분노, 두려움,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똑같이 해주자. 3년 전 그들이 저를 대했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그들을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소영이에게요. 토요일이 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재혁이와 소영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재혁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영이도 머쓱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둘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도록 해. 소영이가 방을 둘러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방이 좀 작네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작아. 저는 3년 전 소영이가 했던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요?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아, 맞다.
찬장에 오뚜기밥 있을 거야. 그거 데워 먹으렴.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혁이도 당황한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오뚜기밥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찬장을 열어보니 오뚜기밥만 가득했어요. 재혁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침은 뭐예요? 오뚜기밥이다. 데워 먹어라. 물 말아서 김치에 먹어.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혁이와 소영이는 어이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쳐다봤지만 별말 없이 오뚜기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소영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어머님,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아, 찬장에 오뚜기밥 있단다. 그거 먹으려무나.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TV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혁이가 항의하듯 물었어요. 어머니, 하루 종일 오뚜기 밥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왜? 맞섭니? 난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건데. 저는 3년 전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오직 오뚜기밥뿐이었어요. 소영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아니다. 난 그저 너희를 잘 대접하고 있는 것뿐이야.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재혁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나가서 사 먹을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렴. 난 괜찮아.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오뚜기밥만 준비해 두었어요. 4일째 되던 날 소영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잘못? 아니야. 난 그저 너희를 배려하고 있는 거란다. 소영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일째 재혁이가 출근하기 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러세요? 이유? 난 그저 너희를 대접하고 있는 거야. 뭐가 문제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혁이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갔어요. 6일째 소영이가 울먹이며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너가 생각해봐. 일주일이 지나자 재혁이가 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3년 전에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재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해봤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이도 들어와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뚜기밥만 내놓았어요. 8일째 재혁이가 퇴근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9일째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10일째부터 그들은 매일 저녁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2주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재혁이와 소영이가 함께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재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겠어요. 소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외롭고 무시당한 기분이었는지.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재혁이가 약속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소영이도 덧붙였어요. 그제야 저는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식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화해한 거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다시는 오뚜기 밥으로 날 대접하지 마라.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오뚜기 밥을 보게 됐어요. 순간 가슴이 찌릿했지만 이내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할머니, 여기 오뚜기밥 세일해요. 점원이 친절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전 안 먹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오뚜기밥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먹기 싫어. 대신 좋은 추억이 떠올랐지. 재혁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추억이요? 그래. 너희와 화해하고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됐잖니. 제 말에 아들 내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영이가 갑자기 카트에서 오뚜기 밥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어머님, 우리 이걸로 추억 요리 한번 해볼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오뚜기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오뚜기 밥으로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재혁이는 김치를 볶고 소영이는 참치를 준비했죠. 저는 계란 프라이를 올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의 오뚜기밥 정식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소영이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렴. 우리는 이미 화해했잖니. 저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매달 한 번씩 꼭 찾아뵐게요. 그래, 기다릴게. 하지만 오뚜기 밥은 가끔만 먹자꾸나.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소영이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시어머니가 될 날이 올 텐데, 어머님처럼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영이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넌 잘할 거야.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뚜기밥 하나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 이제는 정말 행복한 추억이 됐구나. 이렇게 우리 가족은 오뚜기밥이라는 작은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우리는 매년 그날을 기념하며 함께 오뚜기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죠. 오뚜기밥은 이제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더 돈독해진 우리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음식이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재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와주세요. 공사도 끝났고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마. 몇 시쯤 가면 되겠니? 토요일 오후 저는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소영이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달라진 인테리어에 놀랐습니다. 밝고 따뜻한 느낌의 거실,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 그런데 가장 눈에 띈 것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이었어요. 어머, 이게 다 뭐니? 소영이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로요. 식탁 위에는 각종 고기와 해산물로 가득했어요. 삼겹살, 갈비, 새우, 전복. 정말 진수성찬이었죠. 재혁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시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저는 감동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혁이의 회사 이야기, 소영이의 요리학원 다니는 이야기, 그리고 제 근황까지. 어머니, 요즘 무슨 일 하세요?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난 요새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단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돕다 보면 내가 오히려 힘을 얻는 것 같아. 재혁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어머니처럼 남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소영이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 임신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 소영아.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이야. 몇 개월 후 소영이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밤새 소영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머니, 너무 아파요. 소영이가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저는 소영이를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우리 아기 안아보세요. 재혁이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작고 여린 생명체를 안고 있자니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기뻤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행복한 순간까지. 어머님, 우리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오뚜기만 아니면 된다. 재혁이와 소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손주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켜고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운 건 나란다. 너희가 있어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야. 이제 우리 가족은 매년 2번의 특별한 날을 기념합니다. 하나는 그해 오뚜기 밥으로 화해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손주의 생일이에요. 그리고 그날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오뚜기 밥을 떠올리며 웃음 짓죠.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놀랍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재혁이와 소영이는 매달 저를 찾아왔고 못 오게 될 때는 꼭 전화를 했죠. 소영이는 특히 변화가 컸어요. 전에는 저를 부담스러워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엔 어떤 음식을 해드릴까요? 소영이가 가끔 전화로 물어보곤 했죠.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너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단다. 소영이는 정말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은 물론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연구해서 만들어 왔죠. 어머님, 이건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좋다고 해서 특별히 만들어 봤어요. 소영이가 자랑스레 내놓은 요리를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재혁이도 많이 성장했어요. 예전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이젠 둘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법을 터득한 것 같았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모시고 산책 다녀올게요. 소영이는 집에서 쉬어. 재혁이가 배려심 깊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했습니다. 가끔 사돈들과도 함께 모이는 자리를 가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죠. 사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소영이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안사돈의 말씀에 저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소영이에게 배우는 게 많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점점 더 돈독해졌어요. 제 작은 지혜가 도움이 되었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어느 날 재혁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아예 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고맙다만 난 지금이 좋구나. 너희의 공간도 필요하고 나의 공간도 필요하단다. 재혁이와 소영이는 제 뜻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들이 말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은 저를 보면 오뚜기밥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왔죠.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할머니가 어떻게 오뚜기밥으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는지 이야기해 줄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제 무릎에 앉았고 저는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재혁이도 이제는 든든한 가장이 되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너희가 행복한 게 바로 나에 대한 보답이란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오뚜기밥을 떠올리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죠. 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오뚜기밥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있을 거예요. 오뚜기밥은 이제 우리 가족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서러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씨앗이 되었죠. 처음에는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작은 밥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갈등의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누군가에겐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우리 가족의 사랑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식탁에 놓인 오뚜기밥 한 그릇에서 용서와 이해의 깊은 맛을 느낍니다. 이 작은 밥 한 그릇이 영원히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